하루 일과를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할 수 있는 양보다 약간 많은 양을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대를 다니고 있다가 이번에 반수반으로 들어왔었고 논술 전형으로 서강대 경영학부에 합격한 장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6, 9월 모의고사 그리고 4설 모의고사에서 받아왔던 성적보다 수능에서의 성과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특히 잘한다고 생각했던 국어와 탐구 영역에서 무너지면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확 내려갔는데요. 그 결과 굉장히 우울한 크리스마스와 우울한 새해를 맞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반수가 성공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터뷰에도 임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청설학원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는 수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과목 선생님들의 훌륭한 강의 실력, 세 번째는 라이브러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재종학원이나 독재학원을 선택할 때 수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냐를 많이 고려를 하긴 하고는 하는데, 청설학원은 그런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근데 마냥 자유롭게 해두면 학생들의 공부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 주셔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목별로도 선생님이 여러분이 계셔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고, 마지막으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서로의 저석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서로가 서로의 감시자가 되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습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에 남는 교재들은요, 선생님들이 선별한 기출이 모여있는 문제집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가장 양질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평가원 기출 문제를 선생님들이 그 중에서도 선별한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을 해주시는 게 솔직히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말 컨텐츠에 들어가 있는 5024 모의고사나 영어 준킬러 10이라는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 구간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요즘 수능 기조에 되게 적합한 문제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설학원 관리의 핵심은 담임 선생님과 지도실 선생님들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담임 선생님들의 학습 관리와 더불어서 지도 선생님들의 철저한 수면 관리, 그리고 대화 금지 규정, 다소 빡빡하다고 할 수 있는 규정들을 통해서 학생이 공부 외 요소에서 벗어나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들이 모여서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반수를 들어오고 나서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첫 2주부터 6월을 넘어 7월 언저리까지 사실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요. 사실 감정을 다스리는 거는 방법이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글을 남기는 습관을 가졌었는데요. 지금 내가 힘들지만 반수를 망치고까지 겹친다면 그건 더 힘든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감정과 공부를 별개로 분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 담임 선생님은 HS반 이상조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은 제 학원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합격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서강대 논술은 너무 어렵지 않냐, 인문 논술 같은 경우에는 합격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서강대 경영 같은 경우에는 의외의 합격이 많이 나오는 학교다, 그러니까 꼭 너를 믿고 지원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결과 저는 서강대 경영에 논술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이 감정적인 상담이나 학습적인 상담을 요청했을 때 형식적인 상담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정말 진심으로 공감하려고 하시고 현실적인 대답을 해주시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즘의 난이도 같이 어려운 시험에서는 형식적인 공부를 통해서는 고득점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여러 엔제 아니면 시중 많은 문제집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불안감에 그냥 풀어 제끼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주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공부를 왜 하고 있고 이 공부의 목표는 무엇이고 확실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 줄 한 줄 독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제 학생들이 공통 과목에 좀 치중한 나머지 화작이나 언어와 매체 같은 선택 과목을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정답률을 보면 사실 킬러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고난도 문제들은 언어와 매체나 화법과 작문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좀 선택 과목에도 무게를 많이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자신이 이 행동을 왜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생각 없이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런 습관적인 행동들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습관들이 모이면 결국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미분을 하던 어떤 행동을 취할 때 내가 이걸 왜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국어 영역도 꾸준히 안 하면 감이 떨어지듯이 우리가 접근성이 비교적 낮은 영어는 하루라도 거르게 되면 다음날 바로 감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 단어 암기와 더불어서 규칙적으로 하루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좀 많으면 1시간 반까지도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여기에 왜 들어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이 재수학원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사실 하기 싫지만 부모님의 강요에 못 이겨서 들어온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위해 들어온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유가 뭐든 간에 결국 1년을 쓴다는 사실은 모두 똑같기 때문에 20대의 1년이라는 가치를 잘 인지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체적인 공부 방법으로는 하루 일과를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할 수 있는 양보다 약간 많은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 가기 전까지 이 양을 모두 끝내겠다라는 하루치의 목표 의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하루를 잘 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 1년이 되다 보면 결국 자신이 목표한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떠오르지만 사실 저는 김수영 선생님을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은 제가 가장 수업을 좋아하는 선생님이기도 했고,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생님이었지만, 그 선생님한테 뭔가 고민 상담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 선생님은 사실 제 고민이 제가 느끼기에도 사실 별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시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심각한 고민이구나 라는 태도를 가지시기보다는 생각해보면 사실 별거 아닌 걸로 내가 힘들어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시는 선생님이어서 반년 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사실 재수도 해봤고, 그 재수 결과 반수 전에 대학 생활도 해봤는데, 대학을 가보면 사실 정말 1년, 2년 혹은 3년, 많게는 4년까지도 학생들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나이에 대한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막상 대학을 가보면 그런 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선택하고 싶다면 사실 거리낌 없이 1년 정도를 자신의 미래를 위해 던져보는 걸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많은 선택지들이 있지만 뭐 독재라든지 독서실에서 하는 재수도 있을 것이고 단과 학원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은 자제력을 잃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확실한 관리 체계와 담임 선생님들의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청춘청솔학원에 들어오시는 게 1년을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청춘청솔 화이팅!